다음날 반토막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주식이라는 너 팔 때 말해줘라 들어가게 사치 부리고 있어요. 배당금으로. 코스피가 올해 초 3천을 뚫고 최근 계속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개미들은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그리고 언제쯤 장이 회복될 수 있을지 이 증권통 그리고 개미기자, 자본시장부 손엄지 기자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3천을 뚫고 난 이후에 계속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가장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뭐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또 계속 되고 있고 또 IT 기업에 대한 좀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기조가 나오면서 이런 기술주, 특히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좀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년 좀 있어 왔어요. 그 정도의 정치적 리스크는. 그런데 가장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혹시 국채금리 상승이 왜 이런 상황을 불러오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거는 사실 인플레이션 물가가 앞으로 상승할 거란 기대에 그 국채금리가 오르는 건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이랑 위험자산이랑 일정 비중으로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장이 워낙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의 비중을 굉장히 늘렸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손해볼 일 없는 국채 금리가 1.5% 수준이고요. 주식은 좀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배당 수익률이 1.5% 수준이라고 하면 주식만 100% 하시겠어요? 안 하겠죠. 그쵸. 네. 안전 자산인 채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려고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에 담아왔던 그 돈들을 조금씩 빼서 채권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실 주식 상승은 그런 자금 유동성, 많은 유동성이 끌어올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돈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주식 시장이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미국이 이 경기를 부양하려고 엄청나게 돈을 풀었잖아요. 그런데 테이퍼링이라고 점점 단계적으로 자금 축소를 해나가면 또 주식시장에 풀려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유동성의 우려가 지금 주식시장을 좀 상승을 막고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지금 횡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주식 열풍의 그런 열기도 좀 줄어든 상황인가요? 과거에 비하면 지금 주식 열기는 아직 굉장히 뜨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줄어들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거래대금이 줄어든 거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서 좀 매도를 하고 타이밍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증시 대기 자금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식의 본격적인 반등장이 나오면 얼마든지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3월 1평균 거래대금이 26조 원 수준이었어요. 이게 작년 10월 이후에 최저점이라서 본격적인 이 하락장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긴 한데요. 1월이 워낙 좋았어요. 1월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42조 원 수준이었으니까 여기에 비하면 좀 침체를 우려할 수준이 아닌가 했는데 보통 일평균 거래대금이 10조 원이 안 될 때도 있었거든요.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좀 침체를 말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청약 얘기를 또 해볼게요. 사실 이제 주식시장은 침체되고 있지만 또 SK바이오사이언스 최근에 공모주 청약을 보면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그 원인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청약하셨어요 혹시? 저는 못했어요. 하셨어야죠. 특히나 이번이 좀 마지막 기회였던 게 올해는 그 균등 배정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작년까지는 돈을 많이 넣을수록 많이 받는 비례 배정 방식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개미들이 난리가 난 거죠. 돈 없는 사람은 공모주 청약도 못하냐 이렇게 되니까 금융위에서 그러면은 일반 투자자한테 주는 주식 물량의 절반은 균등 배정으로 하자. 균등 배정이라고 하면 공모주의 청약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한 주씩은 줄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방식이에요. 나머지 반은 이제 비례 배정 방식이고요. 그런데 이게 좀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 게 뭐냐면 사실 이 균등 배정을 하면서 증권사마다 중복으로 청약하는 걸 막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말만 했지 이게 시스템이 만들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 공모주 주관사인 6개 증권사에 모두 계좌를 다퉈서 균등 배정을 다 한 주씩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불법이거든요. 어쨌든 균등 배정 시스템은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공모주의 투자 열기는 계속되지 않을까. 공모주 투자는 웬만하면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언제쯤 주식시장이 지금의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혹시 보세요? 조금씩 우상향하는 추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작년과 같은 상승장은 정말 우리 인생에 다시 몇 번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저는 좀 증권부 기자로서 좀 네. 긍정 행복 회로를 돌리는 게 제가 센터장님들한테 인터뷰를 해본 결과 2분기 말, 3분기부터는 또 반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2분기 말 3분기까지는 존버해야겠네요. 네, 한번 기다리고 계세요. 개인 투자자들, 특히 주린이들은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할까? 주린이들 중에 너무 속상한 게 일단 처음 하면 시드가 작다 보니까 가격이 낮은 작은 종목들을 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소문을 듣고 투자하는 거랑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누가 봐도 부실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이게 언제 팔고 언제 사야 되나 이게 제일 궁금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통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스타일이거든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약간 어깨에서 파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함부로 어떤 조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우리는 그냥 그 단기적인 수익률도 굉장히 고픈 사람들이잖아요. 빨리 수익 실현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일단 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지금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워낙 주식시장이 좀 침체됐다고 하지만 예전과 비해서는 굉장히 화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오르는 분위기가 있으면은 상승세가 조금은 지속이 돼요. 계속 지속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잘 나가는 주식이 있다라고 자기가 발견을 하게 되면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들어가고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그 회사의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 가치에 도달을 하면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팔고 이익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익절했으면 됐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하면 어떨까? 아니면은 자신의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거죠. 나는 이 종목에 투자해서 여기서 한 10% 수익이 나면 난 팔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10%가 나면 그냥 팔고 이렇게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가 아프더라고요. 10%를 생각하고 팔았는데. 그쵸. 저만 그런 거 나중에 아니죠. 보니까. 저도 항상 그래서 친구들이 너 팔 때 말해줘라 들어가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은. 결국엔 타이밍 굉장히 어렵다. 네. 타이밍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기자님도 주식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기되는 적금들을 전부 다 주식에 몰아넣은 위험 자산 100% 투자자거든요. 근데 저의 어떤 운용 전략 방식이라고 하면요. 일단 웬만해선 우량주에 다 투자를 해요. 우량주. 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코스피 시장에 투자를 하고요. 코스닥 시장에 투자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뭐 대주주가 견실하다던가 그리고 사업 구조가 확실하고 제가 잘 아는 기업이라면 코스닥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한 질문 다 끝났어요.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으면 네. 언제든지 또 불러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